엑셀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23페이지입니다. 1장 출제 유형 공상 가셔가지고 여시면 돼요. 거기에 출제 유형 공상 빼기 1 여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트 보호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것은 문제 1번에 3번 문제로 나옵니다. 일단은 시트 보호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 관련 설정이거든요.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거의 8대 1이죠. 8대 2죠. 뭐 10문제가 기출 문제라면 8문제가 주로 인쇄가 많이 나오고요. 시트본 한 2문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시트 보호부터 연습할 건데, 시트 보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트 보호 기능은 나중에 그, 검토 탭에 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할 것이면은, 여기에 보호 그룹 안에 시트 보호가 있거든요. 경로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나중에. 그리고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보호됩니다. 그럼 데이터 보호가 뭐냐면 입력이나 수정, 삭제를 못하도록 막아놨어. 그리고 수식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여러분들 락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금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지 잠시 확인차 전체 블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열머리 그릇과 행머리 그릇 사이 단추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전체 블록이 잡혀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요. 혹은 우클릭해서 셀 서식하시면 보호 탭에 가면 잠금이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참조로 숨김은 문제에서 수식도 숨기시오 하면 이것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체크를 했다 해가지고 기능이 되는 건 아니고 요 두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적용되려면 검토 탭에 가서 보호그룹의 시트 보호 단추를 눌러야지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잔금이 기본값은 설정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잠시 취소하시고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특정 범위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범위만 잡으셔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셀 잠금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시오라고 나오면 셀 서식 가서 우선 해야 될 것은요. 범위부터 잡고 보 탭에 가서 여러분들 잠금하고 수식 숨기기는 잠금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거든요. 근데 수식 숨기기도 해라고 나오면 숨김까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검토 탭에 가면 시트 보호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또 허용할 부분을 제시하거든요. 시트 보호 기능을 잠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허용할 내용이 있어요. 시트 보호가 되어 있더라도 체크된 것은 기능이 실행이 돼요. 거기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거저주는 점수입니다. 음. 자, 그리고 암호는 시험에 넣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물론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요. 그 G3부터 G28을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이 범위를 잡고 그럼 거기 바로 취득 요일이거든요. 그럼 요 안에 보시면 수식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요. 셀 잠금하고 수식 숨기기를 적용해냈죠. 요것은 셀 서식하셔야 돼요. 그럼 컨트롤 1번.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 탭에 가셔야 돼요. 보호 탭에. 그럼 잠금은 체크되어 있으니까 놔둬놓고
수식도 숨기를 했죠. 숨김을 체크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체크하고 나중에 이 부분이 수식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숨겨질 거예요. 지금은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해야지만 야가 숨겨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셀 서식 관련 작업은 끝났고, 자, 그 끝에 보면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했죠. 이것은 검토 탭에 가서 보호 그룹의 시트 보호 기능을 수행하셔야 돼요. 얘를 클릭하시면 여러분 여기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 요것 때문에 데이터가 보호되는 거예요. 항상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허용할 부분이 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입니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 선택은 허용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요 두 개는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거든요. 근데 참조로 여러분들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띄워놓고요. 여기서 잠긴 셀 선택하고 잠긴 셀 내용하고 똑같다고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호하는 거, 선택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클릭하면 선택은 되게끔 하겠다 이거죠. 근데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죠. 요거는 틀립니다. 선택까지는 해주겠다 이거죠. 이게 기본 체크되어 있는. 잠그지 않은 셀도 선택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이 내용은 틀리다로. 자, 그래서 지금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해제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암호를 넣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확인 들리면 끝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면 아까 수식 보였던 것이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고 뭐 꼭 여기서만 되는 건 아니고 딴 거도 잠금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안에서 키보드에서 지워보세요. 딜리트. 그러면 보호된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떠야 돼요. 그러면 시트 보호 끝난 겁니다. 자, 요 한 개하고 한 개 더 나옵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는 무시하면 됩니다. 세 번째 살펴는 네 번째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트 보호하고 뭐가 나오냐면 이것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 영역을 조정할 거고요. 그다음 한 페이지 인쇄되도록 설정하는 문제가 시트 보호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잠시 추가적인 부분이 뭐냐면 시트 보호 기능 요 플러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 저 시트 보호 기능하고 플러스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있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여러분들 인쇄 영역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한 페이지로 요것이 이제 같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마지막 화살표입니다. 시트 뭐 빼기 1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거든요. 보기가. 그 미리 보기 화면으로 바꾸는 방법. 자, 여러분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탭 메뉴에서 하려면 여기에 보기라는 탭에 잠시 가시면요. 여기에 통합문서 보기 아이콘이 4개가 있죠.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눌러도 되고 두 번째는 하단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에 마지막 아이콘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기본 보기. 그럼 요거는 뭐냐? 두 번째 것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이건 여백도 보여주면서 머리글과 바닥글 구역도 보여요. 그거 보면서 작업할 때는 두 번째 것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화면인지. 얘는 기본 보기 화면이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잠시 눌러볼까요? 두 번째 거. 이거 누르면
요게 머리 거라고 여러분들 바닥글도 보여주고 여백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작업할 때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참 많아요. 실무에서는. 왜냐하면 머리걸 빨리 넣고 싶으면 안에 클릭만 하면 머리걸 넣을 수 있는 아이콘들이 많거든요. 기능이. 이것을 막바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회사 가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서 이 화면이 아니고, 마지막 아이콘,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눌러볼까요? 그럼 딱 인쇄될 부분만 하얗고요. 나머지는 회색입니다. 그리고 너무 화면이 작으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서 돌리는 요 휠을 위로 약간 돌려봅니다. 확대가 돼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 실선이 있죠. 파란 실선은 인쇄 영역으로 잡힌 범위입니다. 그리고 요 왼쪽, 오른쪽에 여기에 파란색 파선이 있죠. 점선, 파선이 요것은 자동 페이지로 나눠졌을 때 보여주는 선입니다. 어, 그래서 또 강제로 나눠도 우리가 만약에 억지로 나누잖아요. 억지로 나눠도 파란색 실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선은 자동 페이지로 나눠져서 보이는 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영역 책 보시면 A2부터 G28 영역만 인쇄를 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실선이 일행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행은 인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 실선에 갖다 대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것을 요 밑으로 당깁니다. 어, 인쇄 영역을 조정하는 거죠. 당기면 실선이 이동됩니다. 밑으로. 요렇게 맞춰놔요. 요건 인쇄되는 부분인지 아니는 거죠. 그리고 G 여러분들 28까지 설정은 됐고요. 인쇄 영역은 맞춰놨어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인쇄하면 약 1페이지고 요 잘리는 약 2페이지로 인쇄되거든요. 그런데 문제 보면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그 말은 어떻게 하냐면요. 파란색 파선을 실성 쪽으로 그냥 버리뿐입니다. 또 바깥으로 당기뿐. 그럼 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1페이지로 맞춰져요. 어. 그래 놓고 여러분들 우리 잠시 확인차 파일 가서 인쇄 눌리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1 슬래시 요 1 마지막 전체 페이지 수가 1로 돼 있어요. 야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요 뒤에 2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 설정이 다 안 된 거예요. 요것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 S키 누르면요.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요 화면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다 했다고 또 습관적으로 기본 보기로 바꾸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감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보시면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를 했죠. 그죠? 표시를 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딴 작업 다 하고 저장하고 제출할 때는 이 화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시트 보호하고 인쇄 영역 맞추고 한 페이지로 인쇄하는 방법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거는 필기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통합 문서의 워크시트에 대해서 삽입, 삭제, 이동, 이름 바꾸기를 할 수 없도록 구조만 보호하셔도 돼 있죠. 우리 통합 문서 구조 보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필기용으로 아시면 돼요. 통합 문서 구조 보호는 어떤 거냐면 제가 내려와서 여기에 그 예전에는 여러분들 구조도 보호됐고 창도 보호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시 제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저 위에 보시면 검토 탭에 가면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어요.
야를 클릭하면 볼까요? 근데 2013 버전 이후부터는 야가 비활성화돼서 창이 설정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자체가 2013 버전부터는요. 요 위가 창 조절 단추거든요. 요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가. 여기 2010 버전까지는 요 시트 여기도 뭐가 있었냐면 창 조절 단추가 약 있었어요. 그래서 시트를 최소화시키고 시트를 닫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13 버전부터는 야가 없어졌어요. 요걸로 통합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창은 어떤 기능입니까? 여러분들 창을 보호하면 창 크기라든지 창을 이동한다든지 어, 창 조절 단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문서 구조만 보호 가능하게끔 이제 바뀌었어요. 기능이. 그래서 시트 관련 메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럼 지금 하기 전에 잠시 보면요. 요 밑에 시트가 있죠. 밑에. 요 시트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우클릭. 그러면 지금 시트 관련 대표 메뉴가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숨기기거든요. 요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통화문서 구조보호를 하면요. 야가 비활성화돼요. 못 쓰게끔 막아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트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린 간단하게 통화문서 보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조만 보호할 거고요. 아무나 넣지 말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색깔이 딱 들어가죠. 회색이. 그러면 적용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제 요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트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서 메뉴 한번 띄워볼까요? 근데 아까하고 좀 틀리게 야가 허였죠. 막아버렸어. 못 쓰게끔 막아버렸어. 그래서 필기 시험에 여러분들 통합문서 구조 보호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기능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참조로 혹시나 여러분들 통합문서 구조 보호는 현재 선택된 시트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그게 아니고요. 요 기능은 여러분들 모든 시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택한 시트가 아니고 모든 시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기에서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27페이지 봅니다. 유형 체크인데요. 페이지 레이아웃. 이게 참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오거든요. 요것도 물론 출제됩니다. 요거는 닫아버리고요. 자, 뭐 저장까지 할 필요 없고요.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요번에는 출제 유형 03 빼기 2를 엽니다. 자, 이제 인쇄에 관련된 사항을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 문제 보면 시험에서 첫 줄에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다 인쇄 관련이. 그러면 먼저 뭐부터 띄우냐면 작업할 때 저 위에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밑에 그룹 중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이 있죠. 여기에 대각선 화살표, 물론 추가 기능이에요. 요거 누르면 대화 상자가 떠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뜨거든요. 눌려볼까요? 요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설정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하기 싫은데요. 그럴 때는 요거 써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설정,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게 뭐 빠지는 것도 없고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정리해드리면요. 페이지 탭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용지 방향. 저 기본 방향은 세로거든요. 가로로 바꿔요. 종이를.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열 나옵니다. 배열은 확대, 축소 배열로냐는 인쇄할 때 100%가 기본 크기고요. A4 크기. 올리면 확대, 출력되고 내려오면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축소는 10%까지만 가능하고요. 확대는 40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수치가 뭐 입력해라 나오고요. 이거보다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자동 맞춤입니다. 자동 맞춤이 뭐냐면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인쇄하는 거거든요. 그때 항상 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 맞춤 설정하시오. 하면 이거 눌립니다. 옵션을 바꾸시면 돼요. 요 두 개가 시험이고. 여백 탭의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여기 보면 우리 요 여백은 수치 넣는 거 안 나오고요. 밑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있죠. 여기 인쇄될 용지거든요. 야를 가로 가운데 할 수도 있고 세로 가운데 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체크하면 정 가운데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연습으로 가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종이가 움직여요. 자, 체크하면 움직이겠어. 그 다음에 세로도 체크하면 딱 중간에 오죠? 딱 중간에 왔어요. 그죠? 우리가 그럼 시험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정 가운데로 설정하시오 하면 두 개 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오 하면 세로는 체크하지 마시고 가로만 체크하면 됩니다. 참조로 세로 가운데 맞춤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를 잘 않습니다. 왜? 쓸데없거든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세로 가운데 맞춤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기에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가로 가운데나 정 가운데 하면 두 개를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기 시험이고요. 네, 머리글 바닥글은 몇 페이지 위에 출력되는 것은 머리글, 바닥글은 밑에 출력되는 부분이죠. 우리 일단 머리글 편집 잠시 눌려볼까요? 자, 요거 눌렸을 때 요 아이콘 10개 보이죠? 야는 설명을 나 드릴 거예요. 근데 넣을 위치가 세 군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습니다. 들어갈 위치, 구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문제 속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잠시 취소하고, 바닥글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음. 위에 들어가느냐, 밑에 들어가느냐.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바닥글 편집을 아니, 머리글 편집을 잠시 눌러볼까요? 아이콘을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뒤쪽에 넘겨 보시면요. 3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참조하시고 우리는 뭘 좀 볼 거냐면 아이콘 31페이지. 가라는 아이콘은 어떤 거냐부터 알아보면요. 야는 텍스트 서식을 지정할 때 쓰는 거야. 야는 참조로 꼭 블럭을 잡아요.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글꼴 관련 서식인데요. 글자체, 스타일, 크기, 색깔, 밑줄, 효과가 있죠.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쓰더라. 주로 시험에서는 나왔던 부분이 색깔이에요. 색깔을 무슨 색깔로 변경하라. 요거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크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출제 기준은 이게 나왔어. 자, 그때 쓰는 거고 취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나온다고. 왜냐하면 페이지 번호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책에도 두 번째 샵 한 개짜리는 페이지 번호, 야는 현재 페이지 번호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체 페이지 수 출력할 때 눌리는 겁니다. 우리 연습으로 오른쪽 구역에 1/3 현재 페이지 1이고 전체 페이지 수가 3일 때는 이렇게 출력하시오 라고 나왔다면요. 오른쪽 구역에 커서를 두시고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현재 페이지 인식하는 아이콘 샵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엔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코드입니다. 슬래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슬래시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전체 페이지 수를 넣어야 되니까 세 번째 아이콘 전체 페이지 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end 전체 페이지 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우리 화면을 미리 보게 할 수 있거든요. 요 위에 보시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조로
우리가 페이지 수가 전체 페이지 3페이지더라도 설정하고 확인 요 했을 때는 야는 무조건 뒤쪽 1로 나오거든요. 3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형태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머리글 편집. 그러면 요 아이콘 두 개는 뭐 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블럭 잡아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콘 현재 날짜.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만약 왼쪽 구역에 오늘 날짜를 출력하시오라고 나왔다면 오른쪽 구역에 커서 두시고 7을 눌러볼까요? 7을 누르면 end 날짜라는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 날짜가 딱 찍히죠. 그리고 머리글 편집. 그 다음 지우고 한 개씩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다섯 번째. 현재 시간이 출력되는 거거든요. 왼쪽 고개 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콘 한번 눌려볼까요? 눌렸더만은 end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 확인 눌리면 여기 시간이 나왔네.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해보면 다 압니다. 근데 그냥 보는 거하고 한번 눌려보는 거가 좀 틀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시험에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 열기, 이건 파일 경로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출력하는 거예요. 요거 눌려볼까요? 파일 경로 삽입이죠. 얘를 클릭하면 end 경로, end 파일. 확인 눌리면 우리 이 파일 열었던 경로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죠. 그죠? 어, 경로 출력할 때. 자,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곱 번째는 통합 문서 이름을 출력할 때. 이게 파일 이름이거든요. 자, 또 눌려볼까요? end 파일이 돼 있죠? 우리 통합 문서 열었을 때 출제 유형 03 빼기 이거든요. 거기 출력되는 거예요. 확인 눌리면. 통합 문서 이름, 엑셀 파일명이 인쇄되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지우고 시트 탭은 적 시트 이름 나온 적은 있어요. 요 시트 이름 넣을 때 쓰는 아이콘입니다. 요 시트 이름이 출력될 거예요. 그럼 한번 눌려볼까요? end 탭 들어가고요. 확인. 현재 시트 이름이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홉 번째는 로고 넣을 때, 그림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오른쪽 구역에 로고, 그림을 넣으시오 했을 때는요. 오른쪽 구역에 두고 여러분들 요 그림 삽입 아이콘인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파일에서 찾아보기 누르면 그림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마땅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림을 한 개 넣어놨거든요. SBS 로고 넣는다면 SBS라는 로고 잡 선택해 보겠습니다. 삽입. 그럼 엔드 그림이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면 로고가 들어가죠. 근데 너무 크다면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머리글 편집. 그것은 마지막 요 아이콘.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림이라는 코드에 커서 두시면 활성화되거든요. 그림 서식인데 눌려보면 제가 눌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림 안 들어갔으니까 적감 오시면 돼요. 내가 너무 크다. 높이를 1 정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야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미래적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1로 입력하고 제가 확인 눌렸더만은 마지막 확인 아까보다는 로고가 좀 작아졌어요. 그럴 때 쓰는 거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본적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문제를 틀리는 문제가 또 좀 있거든요. 자, 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어, 조심할 거 요겁니다. 홀수 페이지에는 왼쪽 구역에 1페이지 번호거든요. 1페이지라고 넣고 짝수 페이지에는 오른쪽 구역에 2페이지로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몰라요. 음.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기본 설명을 할 때 이제 모를 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요 끝에 바닥을 구역에서 설정하시오.
바닥글에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보통 잘 모를 때는 이게 눌리겠죠. 그런데 왼쪽은 홀스 페이지에 돼야 되고 오른쪽은 짝수 페이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음. 그냥 모든 페이지에 왼쪽 꼬이게 넣으면 쉬운데 요거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페이지 글자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취소하고 그것은 요거 요 밑에 보면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이 있죠. 얘를 체크하시고. 자, 얘를 먼저 체크하고 눌려볼까요? 바닥글 편집. 그러면 탭이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차이점 다시 알려드리면요. 체크를 해제했을 때 들어가 보면 바닥글 탭만 있지만은 다시 확인. 짝수와 홀수 페이지 다르게 지정을 누르면요. 뭐가 생기냐면 체크하면 그리고 들어가면요. 홀수 페이지 바닥글, 짝수 페이지 바닥글로 바뀌거든요. 홀수 페이지는 요게 현재 페이지 번호 놓고 뒤에 페이지 치면 되고요. 짝수 페이지 바닥글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 넣고 뒤는 페이지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래 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인쇄 미리 보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홀수 페이지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먼저 나오죠. 음. 자, 여기 출제가 됐었고요. 다시 제가 요것을 해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개가 출제가 이제 됐었거든요. 첫 페이지 다르기 지정은 첫 페이지에는 가운데 구역에 만약에 커말 1급이라고 출력되고 나머지는 모든 페이지의 오른쪽 구역에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페이지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요. 요것을 체크 안 하고 여러분들 바닥글 편집에 들어가면 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체크하고요. 바닥글 편집 눌리면 첫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게 여기에 가셔가지고 가운데 구역에 문제 실시하는 내용 뭐 연습이니까 커말 1급이라 해볼까요? 여기 치고 바닥글에는 오른쪽 구역에 만약에 넣으라 했다면요. 오른쪽 구역에 놔둬놓고 현재 페이지 번호 뒤에는 페이지 이렇게 내요. 첫 페이지 바닥글에는 들어갈 구역 가운데 구역에 입력하면 되고요. 바닥글에는 모든 2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른쪽 구역에 이렇게 표시하라.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구역에 들어가죠. 그리고 인쇄미리 보기 하면 첫 페이지는 여러분들 바닥글에 밑에 커말 1급이 나오고 페이지 번호는 없잖아요. 지금 1페이지 보면 1페이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페이지는 보세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페이지에는 여러분들 글자만 지켜야 됩니다. 음. 이런 경우가 또 회사에 쓰다 보니까 출제를 한다는 소리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제가 들어가서 원래 거 지우겠습니다. 요 체크, 요 지우고 갈게요.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바닥글 가서 요것도 지우. 확인. 그 다음에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 요거는 해제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머리글, 바닥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돼 있다는 거죠.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을 체크 후, 체크하고 여러분들, 주로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은 시험에서 머리글에 잘 등장해요. 제목 위에 올라가니까. 머리글 구역에서 설정하시. 문제로 만들면 여러분들 요거 내려놓고요. 요 체크를 한다는 거. 그러면 1페이지, 즉 첫 페이지는 이렇게 들어게 되죠. 첫 페이지
에는 어떤 것을 표시하고 글자죠. 표시하고 나머지 2페이지부터 만약에 요렇게 하고요. 머리글 바닥글 다 설정하는 걸로 낸다면요. 주로 페이지 번호는 바닥글에 많이 들어가니까.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할게요. 머리글 구역에 첫 페이지에는 이걸 표시하고 그다음에 바닥글 구역 첫 페이지 바닥 구역 가운데 영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닥글 구역은 만약에 오른쪽 구역에 여러분들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페이지 형태로 여러분들 출력되도록 설정하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것은 첫 페이지 다르기 전에 먼저 체크아웃을 합니다. 체크. 요거만 기억합니다. 체크 후 해당 여러분들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의 1이고 2는 요겁니다. 요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트 탭에 가볼 건데요. 시트 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인쇄 영역. 시험에서는 주로 표를 다 잡는 범위를 제시합니다. 플러스 기본 이렇게 잡는 것도 시험에 나오지만요. 이렇게. 그럼 범위 잡으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또 패턴이 미리 잡혀져 있고요. 잡혀져 있는 범위가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A22부터 F28까지 또 영역을 추가해서 지정하셔야 할 때는 잡혀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 콤마를 찍어야 돼요.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문제 제시한 추가 영역인 예를 들어서 A22부터 만약에 G28까지 잡으셔야 한다면 콤마를 찍고 추가 영역을 잡아줘요. 요 딱 두 가지 요인. 아예 없는 경우는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기존에 범위가 있고 추가적으로 잡아야 할 때는 중간에 뭘 찍는다? 잡기 전에 콤마 찍고 잡는 겁니다. 사실 쉼표는 불연속으로 범위 잡을 때 찍히는 참조 연산자거든요. 불연소가 있습니까? 그죠? 콤마 찍고 잡아줍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인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참조로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잠시 확인해 드릴게요. 요 인쇄 제목은 인쇄할 때 위에 1페이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야가 2페이지 분량이라면 2페이지는 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데이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야를 조금 제가 인쇄 영역으로 조금 야를 없다고 치고 좀 지우겠습니다. 음,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인쇄를 했는데, 요 인쇄를 해볼게요. 그럼 1페이지에는 보시면, 요렇게 제목이 나오잖아요. 단 2페이지는 여기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연결된 데이터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2페이지 분량이라면. 그럼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난 2페이지에도 AR을 보고 싶은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에도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제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서 Shift 탭에 가서 반복할 행위. 왜 행위냐면 제목이 이행이 돼 있습니다. 이행을 반복하면 되거든요. 인쇄 제목으로. 그럼 몇 페이지마다 약간 출력이 돼요. 그러면 찍을 때 요 행번호 찍어도 되고요. 행번호 이행 안에 있는 아무 주소를 찍어도 이행이 되거든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이 콜론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인쇄 미리 보기 늘려볼게요. 1페이지 당연히 보일 거고 2페이지 아까 안 보였거든요. 이제 가볼까요? 2페이지가 나옵니까? 여기 인쇄 제목이에요. 요것도 시험이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것도 출제가 됩니다. 요 밑에 인쇄할 때 눈금선도 인쇄할 수 있어요. 눈금선이 뭐냐면 이게 구분, 여기 눈금선이거든요. 원래 인쇄 안 되잖아. 인쇄할 때 체크. 그 다음에 행렬 머리글도 인쇄하시오 나오거든요. 이 두 개가 시험이에요. 행렬 머리글은 그냥 행머리글, 열머리글이거든요. 잠시 인쇄 제가 두 개를 다 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겠지만은 여기에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넘어가면 똑같죠? 근데 눈금소는 범위 잡힌 영역에 빈셀이 없다 보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되니까 좀 약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요 영역을 조금 넓혀가지고 잡아볼게요. A2부터 F28을 조금 빈 요 일부러 제가 비어 있는 부분 좀 잡아봤습니다. 요것을 출력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다음 편 넘어갔더만 보세요. 점선 같은 게 나옵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우리 뭐 했기 때문에 부분선을 체크했기 때문에 눈금선을 체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거든요. 두 가지 정도는 그거는 나중에 실습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잘 됐으면 여러분들 저는 닫고 다시 깔끔한 거 열겠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네. 자,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가 나왔죠. 그죠? 그럼 일단은 페이지 설정 대하상절 떼어놓으시고 여백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정 가운데는 가로, 세로 두 개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게 끝났고요. 두 번째는 몇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이죠. 페이지 번호 넣을 건데 현재 페이지가 1이면 1 띄우고 페이지입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에 가서 바닥글 편집. 구역은 오른쪽 구역이죠. 오른쪽에 커서 두시고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 번호는 두 번째 거거든요. 야를 클릭하시면 엔드 페이지 번호 들어갈 거고요. 스페이스바 넣어주시고 페이지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밑에 확인해 잘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지 방향 어디 있느냐? 페이지 탭에 있어요. 그리고 가로로 바꿔냈죠? 가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자동 맞춤을 했습니다. 자동 맞춤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 시험장에서 확인 누르고 끝내지 마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중에서 왼쪽에 첫 번째 아이콘 여백 표시 아이콘이거든요. 이거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여백이 같아야 되지만은 지금 보시면 위쪽이 조금 높이가 길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백이고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이 조금 좁아 보입니다. 높이가 그죠? 그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고 잠시 ESCT 눌리시면요. 우리 인쇄 영역 설정이 없었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면 항상 일행부터 인쇄가 되다 보니까 비행이 있어요. 이 공간이 들어가서. 어. 근데 시험에서는 인쇄 영역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걸 잡았을 때, 이 표를 잡았다면 여러분들 인쇄 미리 보겠을 때, 요 공간과 이 공간이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상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1페이지 찍혔는지 보셔야 되고요. 밑에. 그 다음에 이 전체 페이지 수가 1로 돼 있어야 돼요. 왜? 자동 맞춤을 했기 때문에 야가 2로 돼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페이지 설정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는 말 거냐면 여러분들 복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32페이지입니다. 완전 정복 1을 열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뭐 그냥 쉽습니다. 자, 우선 A2부터 F27을 잡고요. A2부터 F27까지 잡고 자, 요게 셀 잠금을 적용해 냈죠. 그러면 컨트롤 1번 보호 탭에 가서 잠금이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요번에는 수식 숨기기란 말이 없다 보니까 숨김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확인차 됐으니까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차트가 있어요. 차트도 잠금할 겁니다. 선택하지 못하도록. 그냥 차트 영역 이 부분에서 또 흰법이 차트 영역이거든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차트 영역 서식창이 뜹니다. 거기서 잠금 어디 있냐면 제일 마지막 아이콘.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 크기 및 속성 아이콘이거든요. 이 안에 여러분들 잠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속성에 가야 되기 때문에 눌리면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있어요. 확인할 때. 속성 가시면 여기에 잠금이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체크되어 있다면 설정할 건 없죠. 닫아버리고요. 자, 일단은 두 개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호를 해야지만 보호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우리 어떤 것까지 했냐면 잠금을 적용한 후까지 했습니다. 시트 보호 기능 수행할게요.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보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정렬도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체크돼서 나오거든요. 체크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야를 조금 내려오시면 스크롤을 내려오면 정렬을 체크하십니다. 정렬 체크.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할 거 없습니다. 시트 보호 해자문은 넣지 않습니다. 확인. 그럼 여러분들 요 차트를 선택할래도 선택이 안 돼야 되고요. 요 표 안에 아무 셀에 가서 지워 보세요. 딜리트. 요 창이 뜨는지까지 봐야 돼요. 안 뜨면 잘못된 거죠. 시트 보호 해제하세요. 라는 창이 떠야 됩니다. 그러면 5점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거저주는 점수죠. 이런 점수는 여러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34페이지 인쇄 복습 해볼까요? 닫기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완전 정복 02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인쇄 관련 설정을 할 때는 처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가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띄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살펴입니다. 조금 전하고 똑같습니다. 정 가운데 또 나왔죠. 여백 탭에 가서 가로, 세로 두 개 다 체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머리 거를 설정하시오 돼 있잖아요. 머리 걸, 바닥 걸 탭에 가서 머리 걸 편집.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날짜를 집어넣을 건데 글자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날짜 색깔은. 그리고 오늘 날짜가 이 날짜면 인쇄 날짜 띄우고 콜론 띄우고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구역이냐면 왼쪽 구역이죠. 커서는 가 있습니다. 자, 일단 타이핑부터 하셔야 돼요. 인쇄 날짜를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인쇄 날짜 여러분들 띄우고 콜론 띄우고 요런 띄어쓰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는 날짜를 치는 건 아니고 아이콘을 쓰는 거죠. 7을 눌리면 되겠죠. 그러면 end 날짜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검정색이거든요. 파란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글자 색깔을. 야를 블록을 잡으랬죠. 블록을 잡고 가짜 눌리면 글자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바꿀 때 여러분들 눌리가지고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입니다. 파랑 나올 거거든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파랑 이렇게 파랑 색깔 들어가야겠다. 그 말이죠. 확인. 그러면 블록 해제하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위에 찍혀 있어야 돼요. 피아색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쇄 영역 설정하러 갈 때는 시트 탭. 그 다음에 인쇄 영역은 제시했던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 안에 커서 두시고 A2부터 F20까지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범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눈금성과 행렬머리걸이 인쇄되도록 밑에 인쇄 밑에 체크박스 확인란이죠. 눈금선 체크, 행렬 머리걸 체크 두 개를 체크합니다. 두 개를 체크했다면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인쇄 미리모. 요번에는 여백 표시 아이콘은 항상 눌리세요. 왜냐면 봐야 되거든요. 왼쪽과 이제 같아야 돼요. 오른쪽, 위쪽, 아래쪽 공간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행렬머리걸도 인쇄가 돼야 되죠. 근데 눈금수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잡힌 범위에서 빈 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까 체크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상단에 머리걸 구역에 보시면 인쇄 날짜, 날짜 잘 지켰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확인이 다 끝납니다. 자, 이러면 끝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문제 1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산 작업은 마지막에 할 거고요. 요거 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찌 보면 카말 1급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작업이거든요. 여러분들 페이지 수는 넘기셔가지고 92페이지를 봅니다. 92페이지. 자, 우선 분석 작업 문제 3번부터 문제 할 건데요. 3장 출제 유형 01 가서 일단 출제 유형 01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 출제 유형 01 폴더 가서 출제 유형 01 문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분석 작업은 문제 3번인데요. 20점 몇 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분석 작업을 놓쳐버렸다. 여러분들 재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함수를 다 맞추면 된다. 그 방법도 맞긴 맞는데 그럴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왜 좀 더 잘 틀리냐면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 10점이고요. 데이터가 더오기는 10점이거든요.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들 때는 보통 5문항 정도 하위 문제가 나오고요. 데이터 도구는 한 3문항 정도 하위 문제가 나옵니다. 한 개라도 실수하게 버리면 야 0점이 돼버리니까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선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부터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여러분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만 선택하면 필터링도 되고 추출도 되고 계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이겁니다. 그래서 약 10점을 준 거죠. 시험에서도. 모든 기능이 많은데 유독 야만 고정적인 문제로 출제하거든요. 그 이유가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험에서는요.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외부 데이터를 불러왔었어요. 불러오는 방법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거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제 불러와서 만들 때 이제 2번과 3번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항상 시험에서는 완성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 보고서 여러분들이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즉 완성된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뭘 파악해내냐면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넣을 위치를 문제 속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리고 피벗 테이블 구성 요소가 있어요. 배치할 때 여러분들 필드 배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딱 네 가지 필드, 행, 열, 시그마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필드에 데이터를 배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필드 자리가 이게 엑셀 화면이라면 워크시트라면요. 필드는 단독으로 넣으면 여기에 필드명이 출력되고요. 필드명, 필드명, 배치했던 필드명이 출력되고 여기는 데이터가 표시되고요. 여기는 화살표, 콤보 박스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게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요 자리가 필드 자리. 그 다음에 한 행이 띄어지면서 여러분들 요것은 한 행이 요거 띄어지게 되고 요 밑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요 자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행자리입니다. 여기서 필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이 배치하면 행머리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요게 밑에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머리글에 배치했던 필드는 요 옆에 열머리글 들어가고 요거는 다 여기는 필드명이 출력돼요. 근데 필드명이 맞고 나오지 않고 열머리글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밑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죠. 데이터 1, 있으면 데이터 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은 여러분들 필드 이름이 막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거 바꾸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그마 값에 배치했던 필드는 계산할 필드. 시그마 값은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산된 필드가 만약에 합계라면 배참 합계 기본값도 있고 여기에는 필드명이 출력됩니다. 그러면 네모를 쳐드리면 여러분들 이 자리가 필드 자리 한 개 떼어지고 밑으로 배치되는 형태가 행 부분 옆으로 오른쪽으로 출력되는 부분은 열 부분. 그 열 밑에 계산된 필드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시그마가 변경이에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타이핑을 했는데요. 필드 자리에 필드를 배치하면 요게 들어가고 1번. 행에 필드를 배치하면 요게 행머리글에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2번은 이 구역이 이 구역. 밑으로 데이터가 출력되니까. 열은 오른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거든요. 3번 열에 필드를 배치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시그마 값은 계산할 필드를 배치하면 한 개를 배치하면 요 필드명은 여기 안 나오고 여기에 나옵니다. 두 개 배치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4번이 시그마 값 영역입니다. 요 그림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필드명을 여러 개 배치했을 때, 이렇게 학계, 뭐, 두 개 한다면, 학계 구해지고 기본값이 필드명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여러분들 필드 배치했을 때 모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선 책을 보시면, 우리 교재에서 배치된 모양을 보면요, 직급이 있잖아요. 교재를 보고 잠시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직급이라는 필드는 어디에 배치된 거냐면요. 행위죠. 필드에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필드에 어떤 필드가 배치됐다면 직급 위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행이 띄어지고
여기에 넣었던 한행이 띄어지고 요 위에 들어가거든요. 필드 이름이. 근데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행에는 배치된 것은 직거 필드고요. 참고로 필드 자리에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그림상에. 그 다음에 열에 배치된 필드도 없습니다. 필드는 존재하지 않죠. 필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 계산한 필드는 있죠. 학계 기본급, 학계 상여금, 학계 급여학계. 그러면 이게는 기본급,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금액 학계가 필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보고 파악이 돼야겠죠. 그 전에 배치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 피벗 테이블은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냐? 넣을 위치죠. 만들 위치.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직급이 딱 들어간 시작 주소가 B2 아닙니까? B2부터 만들어져. B2에 넣을 위치입니다. B2를 지정하셔야 돼요. 지정하고 난 뒤에 요것은 뭐냐면 피벗 테이블 여러분들 보고서에서 구성할 배치할 부분입니다. 이거부터 선택하고 이걸 넘어갑니다. 요 그림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부터 이해를 하시고 가야 돼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불러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는 여러분들 어떤 파일을 가져오냐면 시험에서 주로 4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액세스 파일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장자가 ACCDB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문자로 적어드릴까요? 주로 시험 소문자 나옵니다.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학자거든요. 이것은 액세스 파일을 불러와서 쓸 거예요. 불러와서 음, 그러면 대체적으로 액세스 파일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CSV는 콤마 세브 약자거든요.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야도 마찬가지. 쉼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은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 그러면 이것도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4가지 메뉴 다 똑같이 쓰시면 돼요. 책 말고. 책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 돼 있냐면 93페이지 1번, 2번, 3번 우리 여기 집에 가면 이 메뉴 없거든요. 메뉴 없습니다. 업데이트 버전이라 보니까요. 무슨 말 책대로 만약에 잠시 가보면 엑스 파일 불러올 때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에도 책 따라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설명 놓쳐버리거든요. 왜 그랬냐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눌렸어요. 그리고 책에 보면 그대로 가볼까요? 기타 원본에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눌리랬죠. 같더만은 그 메뉴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강의실에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설명이 벌써 나갔는데 책 보고 그냥 뺏겨버리면 설명을 놓쳐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자기 모니터 보다가 다시 프로젝터 보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못 따라하는 거거든요. 책 설명을 보고 하지 말고 제 설명 먼저 듣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2016 버전에서는 참조로 여기 기타 원본에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근데 이것을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가족 파일은 총 4가지입니다. 4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잠시 설명드렸고요. 오피스 365 버전이나 오피스 21 버전에서는 예전 썼던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콜이에서라는 메뉴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건 업데이트 늘 시키는 버전이고, 어, 요 안에도 상위 버전이니까 참조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 메뉴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메뉴를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어찌합니까? 아니,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선생님 이 메뉴 꼭 써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요 메뉴를 꼭 쓰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액세스에 해당돼요. 액세스.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 관련이 있거든요. 작업 시. 즉, 전제가 요 메뉴를 꼭 써야 될 경우.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할까요? 요 메뉴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 해야 할 경우. 그러면 액세스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 쓰는 건데, 문제에서 우리 책 보면 급여라는 액세스 파일 안에 명단은 테이블 이름이거든요. 그 안에는 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시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필드를 다 갖고 와서 작업해도 돼요. 필요한 것만 갖고 와서 배치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액세스 파일 안에 뭐 특정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 중에서 있는 필드 중에서 특정 필드만 가져와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메뉴를 꼭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뉴가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제 어떻게 추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예전 기능을 쓰는 기능이 레거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적어놨어요. 주로 외부 데이터인데 액세스 파일인 경우인데요. 경우 이렇게 할게요. 요 메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말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부터 먼저 보면 어떤 액세스의 어떤 테이블의 어떤 필드를 가져와서 작업할 경우. 그럴 때는 이게 없으니까 작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장에서 없으면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어, 아쉬운 것은 수험자입니다. 어, 그럼 여러분들 감독하는 분들이 이 기능을 아느냐? 저는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알아도 말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 장비 문제만 체크하거든요. 시험에 관련 질문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건 수험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레거시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이전 시스템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기능. 이전 시스템에 썼던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 하냐면 파일 탭에 가서 옵션 그룹에 옵션 메뉴에 데이터 메뉴 가면요.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레거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 시스템 썼던 것을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체크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일 탭에 가서 옵션 밑에 옵션 있죠? 얘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선택.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레거시 데이터 가족이 마법사 표시 지원을 좀 해줍니다. 쓰고 싶은 사람 쓰라고. 요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에서 M 레거시를 체크합니다. 저 체크해놨습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요. 체크하고 확인 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 가족이 눌리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요. 따로 레거시 마법사라는 메뉴가 추가되면서 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어, 요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잠시 눌려볼까요? 눌리면 여러분들 뜨느냐? 여러분들 이 화면이 책 화면이랑 똑같잖아요. 어, 집에서도 이거 없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365나 이렇게 추가할 줄 아셔야 돼요. 어, 닫게 하고. 근데 이걸 늘 써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만 쓰면 된다. 그 말이고,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메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뭐 액세스 파일 같은 경우 뭐뭐의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특정 필드를 제시 안 했으면 요 안에 있는 모든 필드를 사용은 하는데 필요한 것만 갖고 와서 배치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거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요거죠. 모든 필드를 가져와서 필요한 필드만 배치한 작업하는 경우는 요거를 쓸 이유는 없다.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좀 빠른 메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메뉴를 쓰냐면요. 요런 경우는 제가 따로 또 적어놨지만은 요 밑에 적어놨어요. 자, 요것을 다시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을 쓰면 됩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책에는 이런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비교해 드릴 건데요. 기존 연결 아이콘, 이것은 여러분들 공통사항이에요. 액세스, 여러분들 엑셀, CSV, 콤마 세이브, 시리얼된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텍스트. 모든 파일의 공통, 공통 메뉴다. 그럼 안 그러면 시험에서 시간도 없는데 어떨 때는 이리 가고 어떨 때는 저리 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리죠. 자, 저는 무조건 요거를 씁니다.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면 여러분들 거별한 액세스 안에 명당 테이블 쓰려 했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기존 연결이 기존 연결. 야를 클릭. 기존 연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뜨냐면 기존 연결할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리고 밑에 보면 파일을 불러올 때 더 찾아보기. 밑에 더 찾아보기. 그러면 우리는 C로 가셔가지고 로컬 C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제 요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파일의 위치는 그 우리 유의사항 종이에 종이 말고 모니터에 찍혀 있거든요. 어차피 시험장 가면 종이 안 줄 거니까 듀얼 모니터로 시험 문제 볼 수 있는 왼쪽 모니터 보면 유의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안에 외부 데이터 위치가 적혀 있거든요. 그 위치가 OA 폴드, OA. 엑셀은 OA 폴드에 외부 데이터를 다 넣어놨고요, 시험장에서. 액세스는 DB입니다. DB. DB 폴드에 외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외부 각볼 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가지고 OA 폴더가 혹시나 세팅이 안 돼가지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럼 감독관한테 손 들어가지고요. OA 폴더 없습니다라고 막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OA 폴더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나 없으면 우리는 OA는 아니고 우리는 좀 더 들어가야 돼요. 2024, 1급 더블 클릭 2월 4일 방특반 엑셀 더블 클릭 많이 들어갑니다. 작업 파일 더블 클릭 3장 출제 유형 01 요한까지 들어가야 돼요. 너무 수고스럽죠? 공안에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열면 파일이 인식이 안 되는 PC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셔가지고 요 외부 데이터 파일을 복사해서 루트인 그냥 여기에 엑셀이라는 여기에 넣어놓으세요. 경로가 너무 길면 파일을 못 읽어드리는 PC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넣어놓으세요. 안 그러면 내가 OA 폴더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시험장처럼. 집에서 연습하실 때. 자, 그럼 우리 지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3장 출제 유형 01. 자, 우리 거별하는 액세스 파일이거든요. 요 안에는 테이블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가져올 겁니다. 더블 클릭. 그래도 기다리시면 막바로 이 창이 안 뜹니까? 이 창이 뜨죠. 자, 책을 잠시 비교해 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늘렸어요. 자, 제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1번, 그 화면이. 2번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액세스 DB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쓴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선택한 게 2번.
3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콜이라는 의미가요. 사용자가 어떤 콜이가 질이거든요. 요구, 요청하다 뜻입니다. 요 어떤 필터 기능과 정렬 기능이 지원됩니다. 이 메뉴를 쓰면. 근데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 정렬하고 필터하는 기능은 문제 속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확인 눌리고 갖고 오는 거, 일단 3번은 그거 하면 아니지만, 3번은 뭐냐면 이 열었을 때 외부 데이터 불러올 때 들어가는 경로대로 들어간 거고요. 4번은 테이블을 클릭해서 내가 필요한 필드만 갖고 왔는데 다 갖고 왔죠. 이거는 필요한 필드만 갖고 오고 두 개는 안 갖고 왔어요. 그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 갖고 오는 작업이고 4번은 필드를 가져오는 화면. 넘기시가지고 5번은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는데 문제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정렬도 할 수 있거든요. 정렬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7번은 이제 마침을 눌리니까 막바로 8번 화면 보세요, 이제. 8번 화면하고 우리 지금 띄운 이 화면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이러하면 5초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굳이 어차피 이 창을 떼야 됩니다. 막바로 뜨는 겁니다. 작업할 게 없으니까. 그럼 전제가 뭐냐면요. 이거죠. 오늘 감옥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 매뉴얼을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요 콜이라는 이 의미는 질의, 액세스 할 때는 많이 나올 건데 요구, 요청이에요. 해석을 하면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그 기능을 써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것을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필터가 만약에 혹시나 시험에 나왔다. 필터는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필터 기능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있거나 여기 제시되어 있거나 또는 정렬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도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 필터 기능하고 정렬 기능은요, 요 메뉴 안에 있다고 단계별로. 그럴 때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쓴다고. 그거 아니면 막 바로 이 창이 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창이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을 쓰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거든요. 다시 여러분들 설명은 좀 이따 보시고요.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92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문제 파악만 하고 마칠 건데요. 배치까지만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시험장 가면 표로 두고 요거 찍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다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옵션.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 겁니다. 요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거 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옵션 안 바꿔줘요. 시험장 가면. 실수하는 거.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데,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뭐냐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거든요. 넣을 위치. 자, 그림 보셔야 돼요. 92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 피벗 테이블 만들어지는 위치가 B2죠. B2가 테이블에 들어가 있잖아. 시작 주소. B2 주소를 찍어요. 기존 맞습니다. 원래 거 여러분들 지워버리고 블록 잡고 찍어도 지워집니다. B2를 찍는다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B2를 찍는지 아셔야 됩니다. B2부터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거든. 요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해설 보고 따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꼭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오른쪽 여러분들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좀 이걸 떼서 중간에 넣은 거거든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른쪽 보면 구성이 총 4개 있죠. 필드, 행, 열, 시그마카.
그러면 이 그림 보고 또 배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 필드에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넣을 위치 이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B3을 잡고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B1에. 그래서 여러분들 필드에 배치된 필드는 그림상에 없고요. 행에 배치된 것은 직급입니다. 직급을 여기서 적혀 있죠. 필드를 걸어서 놓으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직급을 클릭하지 말고 걸어서 직행에 놓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본 필드 이름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행 레이블 이름 나옵니다. 필드명 막바로 안 나오고 데이터는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맞네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좀 이따 바꿀 거예요. 두 번째는 열에 배치된 필드도 그림상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부서를 잠시 넣어볼게요. 넣었다면 요 옆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 보세요. 없잖아. 없죠. 그래서 열에 배치한 필드는 없다는 소리예요.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안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버릴 때는 엑셀 화면으로 버리면 됩니다. 열로 버려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배치된 필드는 없습니다. 시그마 값 계산한 필드는 3개가 있죠. 순서대로 놓을 건데요. 여러분들 기본급을 끌어서 놓으면 기본적으로 합계 계산이 됩니다. 왜? 시그마가 자동 합계거든요. 여기에 배치하면 되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 끌어서 상여금을 놓습니다. 자, 보시면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여 합계를 끌어서 상여금 밑에 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이 순서 바뀌어도 0점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꼬여버리는 겁니다. 시험에서. 갑자기 긴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함수 2개 더 맞춰야 돼요. 6점짜리 2개. 부담이 100배로 커집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 잘 보시고요. 배치 내가 끝났어요. 그럼 저는 잠시 창을 닫을게요. 여러분들 빈셀을 클릭하면 숨겨져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다시 떠요. 저는 잠시 이거 닫고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요까지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어떤 게 안 됐어요? 필드 목록에 직급과 필드 목록해 볼까요? 직급을 행해 놓으면 되는데요. 지금 필드 목록에 아예 없어요. 여기 없다고요? 네, 그럼 앞작업을 잘못했네. 단계별로 잘 따라오셨는데 없나요? 확인해 볼까요?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요. 그 두 번째 화살표 끝에 보니까 두 번째 화살 보시면요. 레이아웃은 어떤 거냐면 이 배치가 레이아웃이고 그다음에 그 위치는 우리가 넣을 위치 있잖아요. 그 작업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 두 번째 줄에 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보고서 레이아웃이 뭐냐? 여러분들 야를 실제 필드명으로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이 개요 형식을 누리면 야가 실제 필드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거는 피벗 테이블 안에서 셀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 분석 탭과 디자인 탭이 생겨요. 나타나요.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빈셀에 두고 하면 야가 없죠? 없어요. 이런 질문이 또 많습니다. 쌤, 저는 집에 갔더만은 없던데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힙업 테이블 안에 두면 생겨요. 이 메뉴가. 이 메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 탭을 클릭. 그리고 왼쪽에 보면 늘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잖아요. 필드명이 표시되게 출제해야지. 항상 제시하는 문항입니다.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 있잖아요. 있죠. 레이아웃 그룹에. 요거를 클릭해 볼까요? 지금 이는 모양새 압축 형식이거든요. 요걸로 표시한 거예요. 우리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만 눌러주시면 실제 필드명으로 바뀝니다. 눌러볼까요? 바뀝니까? 요까지가
가장 기본. 요 작업이 안 되면 이 문제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문항부터는 설정 사항이거든요. 요 작업이 여러분들 일단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은 어떤 걸 했냐면 어떻게 넣을 위치 부분하고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는 방법을 연습해 봤거든요. 요거 가지고 내일 오시면 이제 기타 설정 부분을 또 알아볼 거거든요. 오늘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아시겠죠? 예, 저장을 한번 해놓으세요. 잘 안 되신 분들은 저장해 놓으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되니까. 저장 버튼 클릭. 자, 이렇게 해놓고 내일 오면 요거 열어서 작업을 또 진행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